스르륵 부동산입니다. 요즘 서울 주요 입지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부동산 뉴스만 봐도 리모델링 단지들에 대한 소식들이 자주 보이고 있으며 리모델링 단지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함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사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내 리모델링이랑은 다르죠. 단지 자체를 리모델링 하는 방식으로 실내에서 툭탁툭탁 하는 그런 수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게다가 생각보다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은 사업 추진부터 성사까지 쉬운 일도 아닙니다. 우선 그럼 이 리모델링 사업이란 게 재건축이랑은 뭐가 다른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아파트 리모델링은 재건축처럼 철거 후 맨 땅에서 아파트를 다시 지어 올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파트 건물의 뼈대는 살리면서 증축하고 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단지 자체의 상품성을 올리는 일이죠.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각 세대별 실내 구조나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하 주차장이 추가로 증설되거나 단지 자체의 주거 시스템, 에너지 효율 등도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낡았던 외관도 새 것처럼 변하고 단지 자체의 시설물들이 대폭 정비 및 교체되면서 새 아파트에 준하는 느낌으로 탈바꿈되곤 하는데요.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은 일군 메이저 브랜드 시공사들이 보통 참여하기 때문에 인기 많은 아파트 브랜드의 타이틀도 얻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리모델링도 공사 방식에 따라 디테일이 좀 나눠집니다. 대수선 형태로 정말 크게 뜯어 고치느냐, 부분적으로 철거하여 증축만 하느냐 등 리모델링 사업 관련 설계와 계획도 다양할 수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리모델링은 뼈대를 두고 수리 및 증축을 한다 이거겠죠. 그럼 그 외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뭐가 다른가? 중요한 것만 꼽아보자면 법적 제한사항이 다릅니다. 재건축은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 안전진단 등급 D, 2등급을 받아야 하고 임대주택 건설 의무도 있으며 초과이익 환수도 적용되죠.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에도 제한이 있어서 사실 아파트 재건축은 정말로 큰일 중에 큰일입니다. 반면 리모델링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유연합니다. 연한은 15년 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살던 집을 고치는 거라서 임대주택 건설 의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합 지위 양도 제한 같은 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재건축으로 가기 위한 많은 시간, 까다로운 조건과 타협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아파트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는 사업 자체가 용이합니다. 사업 비용이자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재건축보다는 적게 들어가겠고요. 자, 그런데 리모델링 단지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또 인기를 얻고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 있죠. 우선 시공사는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비와 추가로 증축하는 세대수를 일반 분양하여 이익을 얻게 됩니다. 주택 보유자들은 분담금보다 높아진 아파트 시세를 통해 주택 가치를 높여 돈을 벌게 되는 거겠죠. 즉, 이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은 보통 수익성 및 아파트 가치 상승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대부분 설명이 가능한데요. 재건축보다 조건도 덜 까다롭고 기간도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기다리기보다 리모델링으로 뛰어드는 단지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단, 리모델링 사업은 보통 수요가 항상 탄탄한 인기지역, 가령 서울 내에서도 주거 선호 지역 내 단지들이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한 주택의 가치 상승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집주인들이나 리모델링 조합은 열정적이 되죠. 그럼 리모델링 사업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봐야 될 텐데요. 우선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갑니다. 집이 넓어지고 아파트의 시세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 소용없겠죠.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 역시 재건축처럼 단지 내 반대하는 집주인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특히 반대하는 집주인들은 그냥 지금처럼 더 살고 싶은데 분담금이 없으면 나가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저항감이 만만치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어쨌든 공사 기간 동안 살 집을 또 알아봐야 하고 또 이주비가 발생하고 분담금 역시 예상보다 늘어나는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자본 투입에 대한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분명 부담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가치 상승의 수혜는 받을 수 없고 불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집을 내어주고 나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만 들어도 왜 강남 인기 지역 내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사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되는지 대략 감이 오시겠죠? 리모델링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가치 상승이 크면 클수록 조합원, 즉 리모델링에 찬성한 집주인들끼리 의견 통일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남권 주택 보유자들은 보통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 이주나 분담금에 동원되는 자본력이 더 유리한 것도 크고요. 자, 그럼 좀 더 심화해서 리모델링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청약하는 건 또 어떤가? 이런 궁금증도 생길 수 있는데요. 역시나 핵심은 분양가입니다. 리모델링 아파트 추진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과 수분양자의 분양가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더구나 누군가 더 내면 더 적게 내는 이런 식이다 보니 리모델링 아파트는 보통 분양가 책정이 핵심으로 꼽히게 됩니다. 물론 리모델링 결과에 따라 상품성이나 품질도 중요하겠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리모델링 아파트가 주변 신축 시세 대비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 그렇다면 굳이 라는 생각이 드네요. 철거 후에 다시 짓는 아파트와 부분적인 공사는 분명 다르기도 하니까요. 때문에 요즘은 빠른 분양을 위해 리모델링 단지들이 신규 동을 새로 지어서 이곳에 신규 분양 세대를 몰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분양 시에 경쟁력도 높이고 수분양자들은 온전히 새 집을 준다, 이런 개념이죠. 다만 요즘은 공사비와 원자재가 또 분담금 이런 게 증가하면서 조합에서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또 분양 수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며 가격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쉽고 더 편안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르륵 부동산입니다.